투자보다 중요한 것.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에겐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대단한 종목을 고르는 투자 고수가 아닙니다. 바로 계좌 구조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 10%를 내기 위해 주식 종목을 공부하고 코인 커뮤니티를 밤새 뒤집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 관리의 시작은 상품이 아니라 계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주머니에서 나갈 세금이 달라지고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고 최종 수익률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대부터 은퇴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팅해야 할 인생 단계별 계좌 지도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파트 1. 자산관리의 4대 기둥. 한국의 금융계좌는 크게 4가지 목적으로 나뉩니다. 자산형성 계좌, 종잣돈을 불리는 통로, 세금 절약 계좌, 내 수익을 온전히 지키는 방패, 투자관리 계좌, 효율적인 운용 도구, 노후준비 계좌, 평생 월급을 만드는 시스템. 이 4가지 목적에 맞게 설계된 대표 계좌들이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청약통장.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 지금부터 인생 단계별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2. 20대 혜택을 사냥하라. 20대 전략은 혜택 놓치지 않기. 20대의 전략은 우선 한 걸음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 일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챙긴 다음 투자 공부를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 집 마련 치트키. 단순한 청약통장이 아닙니다. 이자율도 높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당첨 시 연 2%대 저금리 대출과 연결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두 번째, 청년도약계좌 앤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내가 70만원 넣으면 정부가 얹어준다. 이 계좌들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구조입니다. 내가 7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얹어줍니다. 시중금리로 환산하면 연 1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일반 적금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CMA 현금 관리의 기본.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 월급날 들어온 돈 그냥 은행 통장에 두지 마세요. 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입출금 통장으로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 대기 자금처럼 잠시 맡겨둘 현금을 관리하는 파킹 통장으로 활용해 현금 흐름의 기초부터 잡아야 합니다. 어차피 통장에 넣어둘 돈이라면 이자라도 받는 게 낫겠죠? 파트 3. 30대 앤드 신혼. 30대의 핵심은 세금과의 전쟁. 본격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30대와 신혼부부는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벌수록 세금도 늘어납니다. 이걸 막는 계좌 구조를 지금 세팅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ISA 투자 세금을 줄이는 만능 통장. ISA 안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다르다.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정식 명칭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주식, ETF, 펀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ISA 안에서 하면 이걸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투자를 시작한다면 일반 증권 계좌보다 ISA를 먼저 개설하세요. 두 번째, 신혼부부 전용 대출 디딤돌 버팀목. 결혼 전후 수천만 원을 아끼는 방법. 결혼 전후로 가장 큰 지출은 주거비입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정부 지원 대출 디딤돌 버팀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수천만 원을 버는 길입니다. 상품을 고르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자녀 계좌, 증여의 기술. 아이 이름으로 시작하는 장기 투자.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배당주나 지수 ETF를 사주세요. 시간이 복리를 선물할 것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에서 20년을 운용하면 복리의 힘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파트 4. 40대 앤드 은퇴 전. 소득이 정점일 때 절세도 정점으로.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40대와 은퇴 준비기에는 연금 구조와 절세 전략이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 연금저축 앤드 IRP 직장인의 절세 콤보.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 이 두 계좌는 직장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절세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 900만 원 합산 기준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넣기만 해도 13.2%에서 16.5%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환급을 못 받아 아쉬웠던 분들, 이 계좌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앤드 재취업 혜택 활용. 경력 공백을 계좌 구조로 메워라. 40대 전후로 경력 변화가 생긴다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나 재취업 지원금을 계좌 구조에 편입시켜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꼭 먼저 확인해 두세요. 세 번째, 은퇴 시점에 알아야 할 것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후 마지막 절세 카드. 은퇴 시점이 다가온다면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이자 배당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혜택입니다.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을 설계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파트 5. 인생 단계별 금융계좌 지도 요약. 지금까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투자를 할까? 내 계좌 구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까? 를 고민하기 전에 내 금융계좌의 지도가 제대로 그려져 있는가? 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내 손에 남는 돈은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어떤 계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수익률이 달라지고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계좌들 중 아직 없는 것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 구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 수업이었습니다.